시사 매거진 제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 시간은 교계 현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이 시간은 기후 위기, 여러 환경 문제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또 실천 가능한 노력들을 얘기해보는 지구 돌봄 프로젝트 코너로 함께하는데요. 자, 오늘도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지도위원을 맡고 있는 이인미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제 간간히 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멸종하는 동식물이 많다고 얘기들 하잖아요. 네. 네, 현재 멸종 현황 어느 정도나 많고 얼마나 또 심각한 상황인가요? 내가 뭐 실시간 제가 기록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1990년대에 조금 권위 있는 월드워치 보고서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빅데이터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1500년부터 1850년, 그러니까 350년 동안 10년마다 한 종씩 지상에서 멸종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1850년부터 1950년까지 100년 사이에는 1년마다 한 종씩 멸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0년경에는 하루에 한 10개씩 멸종했다고 합니다. 30년 전 통계인데요. 네. 지금 2022년에는 뭐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10종 이상 멸종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하루에 10개 이상의 종이 사라진다. 네. 아주 놀랍고 충격적인데요. 이렇게 사라진 동물들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하고 멸종동식물에 대해 관심 안 갖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어떤 사회적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인간이 품는 감정의 힘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로 사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만큼 유익해요. 멸종했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더는 만날 수 없게 된 동식물들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전에 불쌍해. 이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 거 굉장히 자연스럽고 아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나 감정만 느끼고 끝나면 안 되겠지요. 뭔가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멸종하는 동식물의 숫자를 줄일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노력이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있지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진 않겠지만 멸종 위기에 놓인 동식물들 개체수를 조사해서 기록을 해두고요. 네. 개체수가 얼만큼 하락하고 있는지 그것을 추적하고 그들의 환경을 어떻게 좀 좋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그들에게 적합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응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또 언론에서 멸종 동식물 관련 기사가 나오면 좀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네. 자, 최근에 이제 제주 양봉 농가에서 이제 꿀벌이 사라졌다. 이 현상에 네. 대해서 기사들이 많이 음, 나왔었는데, 물론 꿀벌이 아직 멸종한 건 아닙니다만, 음. 혹시 이렇게 된다면 멸종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뭐 예언자는 아니니까 모르나. 저도 그 내용을 여러 신문에서 읽었어요. 뭐 그냥 요약해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요약하자면 제주도에 있는 양봉 농가가 아마 514가구 정도가 되나 봐요. 그중에 반수 정도인 284 농가에서 꿀벌이 실종되었다. 음, 그것이 이제 확인됐다는 얘긴데요. 네. 이거는 한마디로 꿀벌 실종 신고가 나온 셈이죠. 꿀벌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익한 곤충에 들어갑니다. 인간이 식량으로 재배하는 식물 중에서 70%, 많게는 80%의 번식을 도와주는 곤충이 꿀벌이에요. 네. 이 꿀벌이 사라지면 우리의 식량이 될 식물 중에서 70에서 80% 정도가 번식을 못하고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식물이 그만큼 없어진다는 소리가 되죠.
그렇죠. 아직은 멸종이 아니라 실종이라서 그나마 좀 괜찮은데 실종 신고만으로도 우리가 뭔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음, 생각이 돼요. 맞아요. 자, 꿀벌은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유익한 유익을 네. 끼치는 생물이어서 또 눈에 안 보이고 또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고 또 대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만 뭐 만약에 반대로 인간에게 좀 음. 해를 끼치는 생물인 경우 뭐 이런 생물들인 경우는 멸종된다 해도 좀 타격이 덜하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말라리아 같이 이게 음. 전염병을 옮기는 그런 해충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참 이야기하기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네네. 어, 실제 사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아프리카 대륙 서쪽에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는 말라리아에 걸려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도대체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의사들이 아주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음, 예방하고 치료하고 뭐 열심히 하지만 잘 안 돼요. 말라리아 옮기는 그 모기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말라리아 옮기는 모기는 암컷 모기예요. 수컷 모기는 옮기지 않는데 음, 그래서 그것을 착안해서 DNA를 편집해서 수컷 모기만 세상에 나오게끔 해보자. 음, 이런 제안이 의사들 사이에서 나왔어요. 네. 그렇게 되면 DNA를 변경시켜서 그 모기들이 자연에 들어가서 짝짓기를 하면 수컷 모기만 낳는 거예요. 그러면 음, 암컷 모기 개체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런 계산을 한 거예요, 의사들이.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나요? 국제회의에서 아주 갑론을박이 첨예하게 나왔습니다. 그 하나의 동물종의 변형이 일어날 때 전체 지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까? 이거를 고민을 엄청나게 한 거죠. 네. 그런데 말라리아의 피해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DNA 편집 기법을 통해서라도 말라리아를 좀 줄여보자. 음,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네. 그래서 2019년,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데 일단 시행을 했습니다. 음, 근데 이제 DNA 편집된 수컷 모기들이 자연에 방사되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아직은 경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국제회의에서 보고된 거는 없어요. 그런데 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제가 다큐멘터리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 부자연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네. 거기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큐멘터리 부자연의 선택 네. 한번 보시라고 추천을 해 주셨네요.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는 아이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지구 전체 생태계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정반대되는 입장일 수 있는데 이거를 또 우리가 균형 있게 생각해 봐야 하는 참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 환경 문제, 생태계 문제는 특히 찬반이 엇갈리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지구에 어떤 하나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려고 인위적 해결 방법을 인간들이 고안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문제 해결 방법이 생태계의 다른 지점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예를 또 하나 들어볼게요. 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하얀색이 햇빛을 반사하니까 지구 대기 중에 하얀 가루를 인공적으로 뿌려보자는 제안이 나온 적이 있어요. 네. 몇 년 전에. 근데 실시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대기 중에 그 하얀 가루를 쫙 뿌려 놓았을 때 이것이 나중에 지구 환경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다가 그 하얀 가루를 누가 어떻게 수거를 할 수 있을까? 대책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어떤 방법을 고안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지구 환경에 부담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니까 네. 우리가 참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네요. 문제가 하나 생겼을 때 그 하나만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참 이 지구에 일어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인간이 다 해결할 수 있다. 인간은 그만큼 똑똑하다라고 믿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지는 저도 뭐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인간의 하나의 행동이 지구 전체 환경에 주는 영향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켜보면 잘 예측했었나? 그런 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뭔가 해결 방안을 하나 고안했을 경우에 여러 각도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구 생태계는 굉장히 크고요. 더군다나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뭔가 방법을 내놓았는데 또 다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문제를 생성시킬 수도 있어요. 네. 기독교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지구상에서 어떤 생물이 실종되거나 멸종되는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실까? 그거를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늘 읽는 거지만 인간의 지혜로움이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능가할 수 없다. 이거 그냥 말로만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울 수 있겠어. 그러니까 머리를 더 모아야 되고 예측해보는 걸 더 해봐야 되는 끝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서 대책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구 돌봄 프로젝트. 자, 오늘은 생물 다양성, 실종과 멸종 사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이인미 지도위원이었습니다.